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네, 이번 이야기부터는 양지열 변호사가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찰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지만 비선 실세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는 말과 함께 내려진 선고였습니다. 자, 이유종 기자. 예. 일단 지금 돌아보면요. 영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만 10개월 동안 317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기소부터 지금 검찰의 첫 구형까지 317일이나 걸렸습니다. 작년 4월 17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요. 다음 달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재판만 크고 작게 100번 정도가 진행됐고 증인만 13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반발이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하기도 했고요. 그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에 참여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첫 구형이 이루어져서 30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 징역 30년은 유기징역으로 내릴 수 있는 이 형량 중에 가장 높은 그 형량이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30년이 최고인데 네. 다만 이제 가중을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유기징역의 최대형이 30년이라는 의미가 네.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고 검찰이 밝히고 있죠. 결국 모든 책임을 박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왜? 네.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국정농단이 벌어졌던 것은 결국에는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이거를 국가를 운영할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최순실 등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이걸 맡겼다는 거죠. 최순실 씨도 있고 뭐 차은택 씨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국정농단에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책임의 최종적인 그 책임은 박 전 대통령이고 수사 이후에 뭐 재판에도 비협조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이런 데 모든 것에서도 한 번도 국가 원수로서의 자세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검찰이 가장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죄질이 나쁘다라고 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검찰의 입장에서 네, 그런 검찰의 표현을, 입장에서. 예, 해주셨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는 그 순간 법정안은 일순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취재를 했던 우리 채널A 신아랑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을 때 탄식이 일부 방청석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퇴정당한 사례도 많고 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소란은 없었고. 검찰의 1심 구형이 이루어진 바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공교롭게도 두 번째를 맞는 2월 27일입니다. 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했던 바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을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저희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제게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자, 걸석재판이라고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네. 그런데 오늘도요. 이 참석 안 한 건 마찬가지인 이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들이 대신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박승길 국선 변호인이 이 최후 변론 도중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까? 일단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탄핵을 당하긴 했지만 네. 변호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대통령으로 했었던 공과 과가 있는데 공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 네. 특히 최근에 평창 올림픽이 치러졌는데 그 평창 올림픽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올림픽을 유치했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누구도 그 부분들을 알아주지 않고 있더라. 네. 그 부분이 이 평창 올림픽을 보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무척 마음이 아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법정에서 다투자겠지만 뭔가 잘못한 건 있지만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은 박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바와 또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네. 이제 최후 변론 과정에서 약간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선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선 변호인이 오늘 법정에서 눈물을 흘린 그 장면은 취재진뿐만 아니라 방청석에서도 의아해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박승길 변호사는 이 과거에도요,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변호인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삶을 이해해보고 싶었다라고 느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승길 변호사가 그 평창올림픽 개회식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말을 언급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마음속으로나마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좀 눈물을 흘리고 말을 좀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들 국선 변호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네. 국선 변호인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기자들이랑 방청객에서도 많이 놀랐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박승길 변호사는 사실 서강대 영문과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같은 학교, 대학 아하. 출신이죠. 그리고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썼던 책들을 많이 또 읽어봤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또 감정이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몇 가지 이례적인 장면들을 빼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루어진 법정은 상당히 조용한 채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법정 안보다 법정 바깥이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정 기자,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네, 밖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저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있고요. 성주기도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들고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함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렇게 외쳤고요.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한 5개 정도의 중대를 주변에 배치를 하면서 안전에 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검찰의 구형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조용히 반응을 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침묵하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네티즌 중에 박사모 일부 지지자들이 그렇게 밝힌 것인데요. 조용하게 침묵하자, 부탁드리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크게 떠드는 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으로 더 강한 메시지를 주자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구형이 나왔으니까 선고가 지금 남았는데 선고는 언제쯤 내려질 예정으로 나와 있죠? 통상적으로 4주, 5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분량이 많긴 하지만 사실 지금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이 이미 이제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이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리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늘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과 관련된 이야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현정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